네,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 눈에 띄었던 종목들, 앞으로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그 안에서의 움직임들 조금 더 세세하게 뒷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엠비골드 정석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너무 고됐죠.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시장이 이렇게까지 빠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제 친한 엠비골드 전문가분들 몇 분 계신데 다들 제발 정연 아나운서 살려줘 이러는데 저도 좀 제발 저 좀 살려달라 그랬어요. 맞아요. 네, 이게 차트 분석도 더 이상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오늘 장 많이 밀렸는데 뭐 네. 과매도 구간이다,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정확하게 맞힐 수는 없더라도 정석현 매니저님은 어떤 생각인지 의견이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과거의 좀 흐름들을 봤을 때 뭐 통계적으로 지금 보면은 지금 PBR 기준으로 봐도 한 0.8 초반대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 사실 과거 이제 차트들을 좀 돌려서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는 거의 무조건 이기는 자리였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좀 너무 좀 과매도가 나오면서 좀 밸류상으로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 투심이 사실 좀 회복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힘든 시기를 우린 또 코로나 때 겪어봤고 이겨냈는데 이번에도 빠르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려면 또 그 상황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수상한 종목 10가지 종목 통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2차 전지, 반도체, 제지, 자동차, 제약바이오, 정유, 전기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열어볼까요? 오늘 가장 수상한 종목은 에코프로예요. 결국 막판에 10% 급락으로 장을 마감했고 포스코홀딩스도 하락을, 영풍재지는 하한가 어쩔 수 없었죠. 네. SK하이닉스도 5% 넘는 하락, 국제약품과 흥구석유만 10가지 종목 안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 첫 번째는 뭘 볼까요? 현대차 볼게요.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3분기 영업이익 3조 8천억 원으로 역대 3분기 최대라고 하는데 잘 나온 거예요? 성적 어땠어요? 예상치보다는 조금 이제 상회를 한 수치를 좀 보였기 때문에 네. 뭐 영업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내용을 좀 뜯어보게 되면은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중국 쪽이나 뭐 러시아 쪽에서는 당연히 판매량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쪽은 계속 좀 안 좋던 상황이었고 결국은 이거를 지금 상쇄하는 부분들이 북미 쪽의 판매량 그리고 인도 지역에서 판매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인도나 또 북미 쪽에서 판매량 수치가 좀 괜찮았고 또 SUV 모델들 비교적 잘 팔렸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그 가격도 높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품 믹스 효과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업이익 측면이 조금 더 개선된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제네시스가 또 통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이 많이 판매가 됐나 보죠? 제네시스 차량 이제 뭐 새로운 이제 모델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효과도 좀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제네시스 라인들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보니까 네. 뭐 북미 쪽에서도 지금 보면은 되게 프리미엄 라인으로 이제 맞아요. 인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북미 쪽에서 판매 수치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차의 주가는 1.3% 하락 마감했습니다. 사실 이 시장의 1.3% 하락이면은 정말 잘 버틴 그렇죠. 거긴 한데 네. 그래도 호실적의 이 점수, 이 성적표 너무 아쉬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현대차의 이 실적 기대에 따른 주가 결과 우리가 나중에 반영을 해준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냥 하락할 정도의 성적이었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앞으로의 주가 전망해 주시죠. 이번에 3분기 정도는 실적이 좀 잘 나오긴 했지만 네. 결국에 주가는 이제 미래를 반영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계속 늘어날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결국에는 좀 경기 상황들이 좀 그렇게 좋진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인도나 이런 데서 판매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이제 국가 인구들을 보더라도 사실 인도가 중국을 넘어선 지가 꽤 오래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인도 쪽에서 판매량 수치가 이제 많이 좀 올라와야 다른 부분을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을 계속 상쇄시키면서 이익이 증가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좀 이런 신흥국들의 좀 경기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요즘에 뭐 미국의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좋다라고 좀 많이 표현을 하지만 다른 이제 신흥국들이나 뭐 우리나라도 좀 그렇고 사실 아직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너무 미국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는데 미국을 좀 선두로 해가지고 다른 신흥국들이 만약에 회복세를 같이 보여준다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자동차 쪽에 대한 좀 긍정적인 전망들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미국이 정말로 좀 경기 침체 쪽으로 좀 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다고 하면은 신흥국들은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좀 주가의 흐름들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신흥시장의 경기 회복 여부를 눈여겨보는데 그렇죠. 일단 실적 나왔고 지금 시장은 불안합니다. 보유자분들은 이 종목을 계속 매수 혹은 보유해도 괜찮은지 매도하는 게 좋을지 주가 업앤다운 정리해 주시죠.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지금 다운 의견을 드렸어요. 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현재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빌 에크먼 같은 경우도 채권을 이제 숏을 커버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왜 커버를 했냐? 앞으로 경기 침체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숏 커버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시장에 대한 전망들이 좀 좋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뭐 이익의 모멘텀들을 좀 바라보기보다는 이런 투심적인 차원에서 조금 이제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제 미국 경기가 조금 회복을 하면서 다른 신흥국들도 좀 개선세를 같이 보여준다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큰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단가 조절을 좀 하시는 전략들로 가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형님이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4분기에 뭐 전기차 수요 둔화 이야기도 있고 경기 위축 이야기도 있어서 네. 전망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의 경우에도 이번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어느 정도 당연히 현대차의 판매량이 계속 둔화된다고 하면은 이 자동차 섹터 쪽으로에 들어가는 자금 자체가 좀 제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품주도 당연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부품주를 좀 접근하는 이제 관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무조건 이제 자동차 판매량 뭐 이런 것들만 보시기보다는 실제로 이 자동차 이제 전기차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판매 단가가 높은 이런 제품들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기존과는 다르게 좀 이익이 갑자기 턴을 한다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좀 생겨나는 종목들을 좀 우리가 옥석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다음 장에 다운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또 같이 오늘 실적에 나온 SK하이닉스 볼게요. 6% 가깝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네. 어떤 분들은 어느 쇼크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 예상치보다 안 나오긴 했지만 적자폭이 줄어든 것 그리고 디램이 흑자 전환한 것 그게 중요해라고 말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죠. 정성현 매니저님은 SK하이닉스의 실적 좋다 안 좋다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죠. 네. 근데 이제 디램 부분에서 지금 흑자 전환이 됐거든요. 저는 이 점을 되게 크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나온 부분들은 있지만은 이걸 가지고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확실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의 흐름들이 개선이 되고 있구나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영업이익이 잘 안 나왔던 것들은 아직은 낸드가 좀 회복이 많이 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디램이 결국엔 좀 회복세를 보이게 되면 추후적으로 낸드까지 좀 따라오고 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낸드 쪽에 이제 가격을 좀 잡기 위해서 지금 많은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낸드 같은 경우에는 추가 감산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엔 디램도 재고가 줄어들고 나서 지금 현물가가 좀 반등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들인데 낸드 같은 경우도 이제 재고들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은 현물가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업황이 좀 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이거 실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다. 저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쇼크라는 그 단어에만 너무 우리가 몰두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 안에 세부 사항을 봤을 때 디램 쪽에서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 낸드도 나아진다면은 그때는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될 테니 너무 그렇게 안 좋게만 보지 말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다시 12만 원대로 내려왔고요. 최근에 13만 원 뚫어냈다가 다시 맞아요.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이 구간에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주가 업앤다운 무엇입니까? 저는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충분히 이번에 좀 빠졌지만 어부 의견을 좀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지금 오늘 이제 시장에서 조금 차익이 나왔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해서 단기적인 차익 물량이 좀 나왔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단 수치 보면서 생각보다 잘 안 나왔네 이러면서 약간의 차익 물량들이 좀 나온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은 결국엔 금방 좀 소화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충분히 업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얘기도 더 해보자면 지금 현물
현물가가 아까 좀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디램 같은 경우도 이제 흑자전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4분기부터는 고정가가 이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고정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기업과 기업들이 이제 거래를 할 때 이번 분기에는 얼마에 공급을 해줄게 이제 이 가격인데 이 가격이 이제 현물가를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이익들이 충분히 개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SK 하이닉스가 뭐 단기적 좀 밀렸을 때 충분히 매수로서 좀 작용을 우리가 대응을 해도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급락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알파벳의 급락도 한 몫을 했잖아요. 근데 네네. 그 알파벳의 실적이 부진했던 게 클라우드 AI 쪽. 맞아요. 근데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가 올랐던 거는 다 AI의 속에 뭐 HBM 판매도 늘고 클라우드도 뭐 기대가 되고 이래서 끌어올렸던 건데 네. 알파벳의 실적이 예상보다 하회했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AI 쪽에 많은 기대를 건 거 아닐까라는 또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거를 충분히 좀 나쁘게 보진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네. 구글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클라우드 매출이 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성장률이 둔화가 된 거예요. 이제 많은 이제 업체들이 AI 쪽으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좀 클라우드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글 쪽의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 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경쟁사들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뭐 쏠림 현상이라든지 좀 이제 차별화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코 AI 시장들이 지금 뭐 완전히 죽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없고 또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지속적인 성장세가 아직은 이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충분히 서버 쪽이 더 늘어날 수 있구나. 아직은 AI 쪽이나 이런 서버 쪽 투자들이 계속 증가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알파벳의 하락에 있어서 AI 시장 전체적으로 의구심을 갖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나뉘어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상대적으로 밀린 알파벳의 실적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게 네. 옳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 SK하이닉스 이번에 컨퍼런스 콜 보니까 내년에도 HBM을 또 여전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내년 시장에 또 HBM, DDR5 이쪽에 대한 포커스를 둬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내년에 또 키워드가 결국은 HBM, 뭐 DDR5가 또 당연히 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지금 HBM 결국에는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쪽에서 비교적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우리가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DDR5고 그다음에 HBM이거든요. 그래서 HBM은 사실 뭐 이미 뭐 시세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DDR5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기존의 DDR4를 사용하다가 이제 교체 시기예요. 교체 네. 시기고 아직까지는 이제 DDR5의 생산량이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연말부터는 전체적인 생산 비중이 한 40%까지 이제 올라올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DDR4에서 DDR5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또 제품들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이런 DDR5도 결국은 최근에 좀 가격 상승 흐름들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우리가 체크하면서 반도체 종목들을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업 의견으로 SK하이닉스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음으로는 국제약품 볼게요. 8.7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이게 맞아요. 중국에서 네. 지금 발생이 됐는데 이게 국내에서도 유행 가능성이 생기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네.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최근에 이제 관련주로 좀 움직였던 게 뭐 국제약품도 있고요. 뭐 네. 광동제약, 광동제약. 그다음에 DXVX. 사실 DXVX는 저도 이제 이번 그 움직임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기업인데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관심 없던 종목이지만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동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테마들이 좀 움직이고 있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게 과거에도 있던 병이었어요. 과거에 있던 질병이고 폐렴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9년에 한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이러스가 좀 도는 주기가 4년에서 5년 주기로 좀 돈다라고 해요. 2019년에 한번 나타났으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쯤에 나타날 수 있겠다. 중국에서 또 발생을 했으니 어느 정도 이제 이동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면서 최근에 관련주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약품이 좀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세가 컸던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관련된 폐렴 치료제를 가진 이제 몇몇 업체들 중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수출을 가능한 업체들이 국제약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얘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국제약품 오늘 윗꼬리가 살짝 달렸던데요. 네. 내일장에도 그 테마가 빛을 발할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 갈까요? 요즘 시장의 투심으로 보면은 네. 사실 좀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좀 어느 정도 추가 이런 단기성 흐름들이 몰리면 수급들이 쏠리면서 좀 추가 상승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하지만 네. 지금 어제하고 오늘 해가지고 굉장히 좀 큰 급등세를 좀 보였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시장을 보면은 테마들이 또 되게 순환이 되게 빨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틀간 상승은 또 단기적으로 크게 또 내릴 가능성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다운 의견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또 다운 의견을 드렸던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오늘 관련주 안 그래도 좀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2시쯤에 이 국제약품은 그래도 좀 상승 중이었고 광동제약이라든지 GXVX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급락이 확 떨어졌어요. 2시 부근에. 네. 그래가지고 역시나 지금 투심이 좀 악하면서 이런 부분이 상승이 조금 더디거나 하면 이런 종목들은 금방 또 매도가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좀 주의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따른 좀 약간의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다운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약품 최근에 테마도 연속성이라는 힘을 좀 잃었기 때문에 그쵸. 네, 내일장 떨어질 수 있다. 다운 의견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10에 있는 삼성전기 볼게요. 오늘 13% 급락으로 마감을 했고 그냥 저는 이상하게 개인적으로 네. 삼성전기랑 LG디스플레이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고 맞아요. 무언가 성장, 특히 IT에 많이 쓰이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어요. 매번 턴어라운드 한대요. 근데 그 시기가 자꾸 늦어지는 대표적인 종목 아닌가요? 맞습니다. 물론 어제 LG디스플레이 실적과는 좀 다르긴 한데 삼성전기 이번에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번에 삼성전기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를 좀 생각보다 크게 좀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매출액이나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은 좀 성장성은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 영업이익이 왜 줄어들었냐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삼성전기가 주로 생산을 하는 게 이제 MLCC잖아요. MLCC라든지 아니면 기판을 좀 주로 만들고 있는데 MLCC 같은 경우는 일본의 무라타라는 업체가 이제 전체 점유율 1등 업체예요. 맞아요. 1등 업체가 지금 일본 쪽이다 보니까 최근에 또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쌌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제품들을 싸게 팔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이와 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 경쟁을 일정 부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공급을 했던 물량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증가했어요. 3분기에. 증가한 수치를 좀 보여줬는데 이익이 줄어든 거는 이런 좀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 경쟁을 좀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이익률 측면에 조금 많이 크게 좀 감소한 부분들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삼성전기 안 그래도 이제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IT 수요가 위축됐고 네. 여기에 같은 경쟁업자가 하필 일본이어서 엔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네. 곳이어서 그래서 실적이 많이 좋지 않았다. 근데 내년엔 나아지겠다라고 이번 삼성전기가 사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장과 서버로 회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내년이라면은 내년에 회복을 한다면 지금부터 좀 봐도 괜찮은 건지 삼성전기에 대한 중단기 업앤다운 어떨까요? 일단은 단기로는 삼성전기는 일단 다운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당장 이 엔저 현상들이 또 완화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출혈 경쟁이 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좀 다운 의견을 좀 드려봤고 좀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번에 3분기에 전반적인 판매량 수치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결국에는 전장 쪽으로 또 MLCC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얼마 전에 이제 LG 쪽의 실적을 보더라도 이 전장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MLCC 같은 경우는 전류의 흐름들을 통제하는 부품이다 보니까 이 전장들이 결국에는 좀 성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MLCC가 들어가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전장 시장이 장기 성장을 하면 MLCC 공급량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성장성은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이제 아직 좀 다운 의견을 좀 드렸지만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는 업사이드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런 가격 출혈 경쟁들이 조금 이제 완화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좀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라고 해도 4분기 실적까지는 보고 접근하는 게 낫겠죠? 네, 내년쯤에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다운 의견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떨까요? 보시죠. 영풍제지와 현대차, 국제약품, 삼성전기 다운 주셨고요. 나머지 종목은 모두 다 업입니다.
저희가 오늘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은 따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2차 전지 특히 네. 오늘 에코프로도 10% 나으라 그랬어요. 맞아요. 예. 이 정도 되면은 과매도 구간이라 생각했는데 더 과매도 매도가 나온 상황이기에 그렇죠. 좀 지금부터는 기술적인 반등을 꾀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지수 자체도 너무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을 좀 업으로 잡은 거는 이런 기술적인 반등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하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세게 빼가지고 네.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반등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제가 충분히 업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제가 뭔가 모멘텀으로 좀 바라보고 업을 잡았다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좀 보면서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은 무엇일지 지난번에는 네. 제주은행을 의외로 꼽아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이 가장 수상합니까? 오늘 이 10개의 또 종목 중에서 가장 베스트를 좀 뽑자면 네. 저는 의외로 이제 흥구석유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약간 고환율, 고유가로 컨셉 밀고 가시는 겁니까? 아니 뭐 지금 시장 환경들이 워낙 지금 투심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네네네. 자꾸 이런 선택들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흥구석유를 선택한 이유는 약간 좀 이슈가 또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가자지구 쪽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이제 지상군 투입 관련돼 가지고 계속 뭐 연기하는 휴전을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어제 탱크랑 지금 이제 보병들이 좀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제가 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스라엘이 무조건 이거 지상군 투입한다고 봅니다.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결국엔 지금 이제 국민들의 좀 비난 그리고 방어를 잘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보병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흐름들은 좀 중장기로 더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흥구석유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 고점 대비해서 약간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 나오면서 한번 시세를 세게 또 줄 수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도 최근에 좀 떨어졌던 모습들인데 역시 이런 가자지구 쪽 소식들이 또 안 좋게 나오거나 하게 되면은 충분히 유가가 단기적으로 하시면 90불도 가까이 반등을 좀 모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충분히 흥구석유가 좀 테마성으로 좀 시세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상선 투입 뭐 연기하겠다, 그쵸. 뭐 합의했다 이런 이야기 있다가 바로 또 손 뒤집듯이 맞아요. 탱크가 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참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와 관련된 흥구석유를 눈여겨보자라고 했고요. 이것도 변동이 굉장히 커요. 맞아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사실 제가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서 좀 한번 좀 보고 싶긴 한데 네. 일단 제가 잡아놓던 이제 목표치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14,500원을 일단 목표치로 먼저 좀 제시를 했거든요. 네. 최근에 좀 떨어지고 약간의 저항선이 좀 있을 수 있을 법한 가격의 1차 목표가로 14,500원을 좀 설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11,000원대를 잡고서 좀 손절가로 잡고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이에서 이제 이스라엘 관련된 혹은 가자지구 관련된 소식들이 또 한 번 나올 경우에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반등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랑 상승하면서 12,26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 14,500원, 손절 라인 11,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외 시장 이야기는 또 어디서 우리 정석의 매니저 만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뭐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사실 뭐 오늘 제가 좋은 말씀 해드리면 참 좋긴 한데 어제 제가 전반적인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쭉 정리를 디테일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정석일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어제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참고해보시고 또 어떤 종목에 지금 우리가 또 투자하면 좋을지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엠비엔골드 정석을 매니저와 함께 수상한 종목 알아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